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로봇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름분들 요즘 식당 가면은 이런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플러스 이미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대중화에 성공을 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갈수록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 가운데 오늘 갑자기 로봇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는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휴림 로봇이라는 기업도 9%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는 분명 어떠한 호재가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그 호재가 뭘까라고 딱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에서 무인 공장을 2030년에 도입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관련주가 전부 다 급등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나저나 갑자기 웬 자동화 공장 뉴스가 나온 거야?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인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인구수가 2020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21년부터는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는 국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낳는 아이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노령화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예측을 해보니까 2021년 11월 기준 생산 가능 인구가 3,694만 명, 71%인데 하지만 15년 정도가 지난 37년이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인구의 59.7%로 무려 10% 넘게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년만 지나도 야 진짜 일할 사람이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플러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인건비가 비싸지는 건 당연히 팩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고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인 공장의 정의가 뭘까요? 딱 봤더니 기계랑 로봇 이 두 개만으로도 공장을 가동한다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 말 그대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로봇이 대체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러한 스타트를 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도 속속들이 바로 관련 뉴스를 쏟아낼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공장 자동화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미 관련 주가가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걸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웃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 로봇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코트란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21년도 수주액은 전년 대비 25%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팔라질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구가 많은 중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산업용 로봇도 성장을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 이후 생산량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21년 생산량은 약 36만 대로 전년 대비 5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145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정부도 산업용 로봇을 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딱 봤다시피 삼성전자의 저 뉴스는 그냥 트리거를 당겼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호재가 없었더라도 이미 관련된 섹터는 성장하던 섹터였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기리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두 개를 가져간다면 이 두 개 섹터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 뉴스가 나올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이번 8월, 당장 이번 달입니다. 웨어러블 주행보조 로봇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면은 걷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른 기계 없이 이것만 착용해도 일반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제품 출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현대가 2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바 있었습니다. 1조 원을 주고 매수했죠. 그때 당시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유튜브 광고 수익 말고는 다른 수익이 없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물류 로봇 스트레치와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 스팟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스팟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매출이 달성했다, 이러한 뉴스도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뿐만 아니겠죠. 다른 이슈도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슈, 이거랑 로봇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작업하다가 크게 다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로봇은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로봇은 갈수록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물류 로봇의 관심도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테슬라 봇 시제품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뉴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테슬라 봇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물류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딜리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이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배달할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발전이 앞으로 엄청나게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로봇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 왜 그런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확인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린 또 이걸 해야겠죠. 야, 그러면 이제 뭘 사야 되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를지 그리고 어떤 주식이 안 떨어질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깔끔하게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딱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로봇에는 3대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감속기, 제어기, 서브 모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감속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해요. 이 감속기가 뭔가 봤더니 바로 로봇의 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관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관절이 없다면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로봇의 감속기라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섹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제어기가 뭔가 봤더니 바로 우리의 두뇌입니다. 그리고 서브 모터는 로봇의 속도나 가감속, 위치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3대 부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감속기가 중요하다는 걸 로봇의 관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이 감속기의 비중이 얼마인가 봤더니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이 들면은 감속기에 40만원을 써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면 갈수록 로봇의 관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인즉슨 감속기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용 감속기는 일본의 HDS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일본 기업 니덱 신포가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려 80%를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와중에 국산화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증권은 부품 국산화에 주목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 두 가지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SPG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티즈인데요. 자, SPG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기업으로 국내 주요 로봇 기업향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감속기의 개별 판매를 위해서 해외 기업과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 모두 다 감속기 국산화 여기에 대한 실적이 분명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3대 부품에서 감속기에 관련된 기업을 볼 필요가 있으며 거기서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SPG와 로보티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SPG 같은 경우는 오늘은 엄청난 급등이라고 말하긴 조금 아쉽습니다. 1.8% 상승했고 그런데 그 반면 로보티즈는 5.8% 상승으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리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리스는 올해 초부터 로봇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무인공장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게 있었는데 하지만 그 뉴스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봤죠. 한번 기분들 위 두 가지 기업 공부를 해보시고 절대 이거는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거 위 같은 기업도 있고 다른 관련주도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가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